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유원식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개의되었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김은하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주원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까지 구정 질문과 답변을 계획하였으나 서면 질문을 포함하여 5분의 구정 질문이 준비되어 있어 오늘 하루로 구정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작구 발전을 이끄는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 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은 구정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 일답 방식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5분으로 오전에는 김은하 의원의 일문 일답, 노성철 의원의 일문 일답을 진행하겠으며 오후에는 김효석 의원의 일괄 질문, 김영림 의원의 일괄 질문 순서로 진행 후에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김영림 의원은 일괄 질문으로도 하시되 집행부로부터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으며 정윤아 의원의 구정 질문은 서면 질문, 서면 답변으로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 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사당 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작구청 행정의 수반이신 박일하 구청장에게 2가지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정 질문의 취지는 박일하 구청장의 잦은 인사 발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 만족도와 주민들을 위한 행정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취지는 문화와 복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 동작구 대다수 주민들을 위해 구보건소 건물인 동작문화복지센터가 설립될 당시의 목적을 잘 살려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재설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저는 구민들을 위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작구 1,500여 명 공무원들의 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요즘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잦은 인사 발령에 대한 내부 불만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인사 발령 횟수를 조사해 보니 2023년 총 36건 중에 8회가 전보 인사, 2024년 총 57건 중 8회가 전보 인사, 2025년 총 68건 중 27회가 전보 인사가 있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111명 전보 인사 발령 사유를 보니 고충해소 42명, 결혼 보충 8명, 복직 17명, 보직 부여 5명, 현안 19명, 재배치 19명, 승진 1명인데 구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구청장님, 현재와 같이 재배치와 고충 전보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인사 방식이 과연 조직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예, 부합하다고 봅니다.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불과 2년 사이에 운영지원과와 도시안전과장이 각각 3차례나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 전보 인사 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본인도 모르게 인사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정말 그런 경우가 있는가요? 본인도 모르게 인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본인도 모르게 인사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있을 되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그렇죠. 사전에 미리 전보 인사라는 것이 조직 운영상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죠. 비상시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공무원 조직에서 1,500명이라는 그 많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운영과 효율성 측면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합리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인사가 정기 인사 방식이 있고 이제 수시 인사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항상 옳은 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합리적인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 수시 방식의 장점을 더 치중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 임용의 원칙 제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 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필수 보직기간을 1년 이상, 2년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잦은 인사는 오히려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언하시네요. 2024년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공정한 근무 평가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동작구 공무원 44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8%가 잦은 인사 발령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조차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인사 발령을 수시로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인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 간의 고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인사과에서는 알지 못하는 각각 개개인의 사정들이 곁들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정기 인사 때까지 방치하게 되면 조직 운영이 비효율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시 발령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때 인사 요인에 따라서 발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인사는 승진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 명 승진하는데 배수가 7명입니다. 그러면 한 명은 승진하지만 6명은 승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6명은 항상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인사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직원들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인사 발령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업무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이 201명,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보면 팀원 간 어떤 분위기 조성 붕괴로 조직 내 어떤 좀 협업이 감소된다 이런 또 의견이 40%가 있고요.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의 전문성 부족, 그 다음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조직 분위기. 구청장님,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저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처럼 내부 구성원들의 우려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수시 발령을 인사의 원칙으로 삼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한 구청장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전보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구청장은 업무상 배임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지자체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행정과 공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증대됐다. 피고인이 자신의 정책을 다소 무리하게 펼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일화 구청장님, 구청장의 인사권은 결코 권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도 이렇게 따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리고자 제가 오늘 구정질문의 한 꼭지로 잡았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시 발령 방식은 조직 내 불안정한 분위기를 초래하고 팀워크와 협업을 저해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것이 많은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보 인사,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을 통해 직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국민들께 최고의 행정 서비스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잦은 수시 발령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구 보건소 건물, 현재 동작문화복지센터를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살펴보니 곳곳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고 사람의 왕래도 드물며 어두운 분위기에
생기를 잃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화 수업을 들으러 오신 몇몇 주민들을 만나 뵈었는데 왜 보건소를 굳이 옮겼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문화 강좌도 듣고 보건소 진료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참 편리했는데 30년 넘게 이용해 오며 전까지 들었던 곳인데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실사하며 확인한 결과 여전히 정리가 덜 된 사무실들이 있었고 지하 식당도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께서 점심시간마다 주변 식당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소를 옮겨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데라든지 각종 매체나 그런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듣고 계신가요? 기존에 보건소에서 그 주사 맞을 데가 없어가지고 직원들 방에서 커튼 쳐놓고 옷 벗고 받는 그런 환경에서 있던 환경이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아, 좋은 소리만 들으셨군요. 왜 반대쪽만 얘기만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를 통해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층별 사무실 배치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1층에는 어르신 헬스장, 2층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신청사 시설 관리 사무실,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새마을 운동 사무실, 3층에는 동작문화원, 효도콜센터, 동작복지재단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배치를 살펴보니 많은 주민들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문화복지 공간이 일부 특정 단체나 조직의 사무 공간으로 상당 부분 점유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공간 활용의 불균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보건소가 이전이 돼서 비어있는 공간에 우리 동작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왜 불합리한 배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저 2층 자리에 1층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이면 철거할 텐데요. 아, 철거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 저는 이 공간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 의지를 사실 묻고 싶었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는 그 명칭대로 문화와 복지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설계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화 기능의 핵심 기관인 동작문화재단은 이 건물에 입주하지 못하고 흑석동에서 상도 4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야말로 동작문화재단이 들어오기에 가장 적합하고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에 들어갈 건물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롭게 개발되는 이제 기부천합 부지에 이미 갈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문화, 복지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자치구입니다. 문화시설 수만 보더라도 동작구는 고작 105개로 종로구 228개, 중구 290개, 강남구 190개 등과 비교할 때 명백한 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는 동작문화복지센터는
지역 문화와 복지의 허브로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할 공간입니다. 이에 저는 이 공간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전면 리모델링하고 기능 중심의 공간 재구성을 통해 전 세대 주민들이 문화와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활기찬 복합 공간으로 되살리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노량진 6구역의 기부 체납으로 우리 동작 구민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이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1,700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문화원, 강당이라든지 문화재단, 최종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문화 시설로 만들어질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이 언제 되지요? 한 3, 4년은 안 걸리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뒤에도 확실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현재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물과 관련해서 민간 개발자에게 임대해 프리미엄급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예, 서울시 협의 단계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4년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이 사업 추진에 공공성 보완 등 구조적 어려움이 현재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초고령사회 즈음에서 그런 시니어 타운이 우리 동작구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프리미엄급 실버타운 조성은 민선 8기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울시에서도 어려워하는 이 사업을 무리수를 두어가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왜 무리하다고, 누가 서울시가 무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무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모르십니까? 알려주세요. 예. 뭐 어떤 부분이 무리하다는 얘기인지, 서울시가 왜 그걸 못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공공성 부분에서 그 지역이 타당한지, 그리고 시니어 타운 자체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어르신 노인 정책에서 하는 정책인데 그게 무슨 공공성을 그래 투자 방식, 외투 투자 방식이 지금 지자체 최초죠? 서울시에서 이미 했던 겁니다. IFC 건물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고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 동작구의 이 방식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의 재산 순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조건 속에서 프리미엄급 실버타운에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우리 구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수요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우리 구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조사는 안 하셨죠? 수요는 당연히 민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 구민들을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강남 소초보다 못하다는 시기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설령 수요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해도 이 건물이 실버타운에 적합한 입지인지는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청사에만 상가 점포가 50개 이상 들어서고 장승배기 주변 지역 상권 회복이 절실한 상황인데
주로 폐쇄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실버타운 이용자들이 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큽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 이용자들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니어 타운이 노인 어르신 정책이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누가 언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이라든지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주거와 문화와 의료가 복합된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게 어떻게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무엇보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 소중한 공공의 문화복지 공간을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넘겨줄 경우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 질문하신 겁니까? 네. 우리 국민들에게 삶의 질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버타운에 입주해서요? 네. 저는 정말 암담하네요. 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수 주민들, 소수 주민들이 아닌 다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길은 가야 되는 겁니까? 다수 주민을 위한 공공 실버 타운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동작 구민 중에서 그런 고급 시니어 타운을 가고 싶어 하시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양성을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몇 분한테 가고 싶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아,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네. 반드시 수요는 아까 분석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민간 투자가 수요도 없는데 사업을 할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강제로. 아니 여기 지금 실버타운이 지금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구청에서 그냥 강제로 시켜서 민간이 하고 있는 거냐고요. 민간이 수요를 보고 타당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고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공약에도 무슨 말씀을 없는. 그렇게 하십니까? 구청장이 무슨 실버타운을 마음대로 추진을 합니까? 그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추진하겠다고 들어온 민간 투자가 있는 거고요. 만약 이 건물이 철거되어 프리미엄 실버타운으로 대체된다면 동작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복지 인프라 하나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 문화와 복지 생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량진 6구의 기부 찬합으로 문화원 5년 뒤에요? 3, 4년 뒤에 될지 5년 뒤에 될지는 그거 모르겠지만 부청장님 5년 뒤에 그러면 공백은 누가 메꿔줍니까? 어떤 공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5년의 공백이요. 지금 문화원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또 대체 건물을 또 마련을 해봐야겠죠. 그동안에 만약에 1년, 2년 텀이 생긴다면 우리 구청 강당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거지. 그게 왜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쉽게 그리고 구의원님도 말씀하시네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고 같이 좀 협조를 해서 해주시면 되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동작 구민을 위해서요. 동작 구민을 위해서 38만 동작 구민을 위해서? 아니 문화 향유를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왜 소중한 문화 공간을 왜 붕괴시킵니까? 그게 왜 붕괴시키는 겁니까? 새로 만들어 드리는 거지. 실버타운은 일부 소수의 폐쇄된 공간입니다. 아시죠? 몇 명이나 이게 왜 폐쇄된 수용됩니까? 공간이라고? 몇 분이나 그런 그 안에 들어가십니까? 예? 몇 분이나 그 안에 들어가십니까?
그거는 이제 설계를 해봐야 되겠죠. 한 400-500분이신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38만 구민들 전 세대가 문화권, 복지권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단순한 건물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심대한 문화복지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과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장승배기에 위치한 동작문화복지센터는 1998년 우리 구민들의 문화와 복지에 대한 갈망을 담아 건립된 모든 주민을 위한 공공청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잘 지어진 공유 자산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 민간 업체에 임대되거나 처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민간 임대 방식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과의 논의도 합의도 없이 이 소중한 공유재산이 일방적으로 처분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간은 국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공간을 끝까지 지켜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 1동 사당 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질문의 가지수는 많지만 연계 질문으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시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구정 질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구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 질문 5분 발언 중에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았던 게 인사 관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제가 항상 돌아왔던 답변에 따라 되짚어 보려 했지만 앞서 김은하 의원께서 질문하셨기에 잦은 인사에 따른 문제 중에 우리 동작구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공원 녹지가 상수도 누수로 인한 예산 낭비건입니다. 동작 주차공원, 노량진 근린공원, 상도 3동 마을공원 3개소 누수에 따른 수도 요금을 동작구청은 3,912만 원을 주민들의 세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냥 들으면 그냥 누수가 일어난 것 같지만 이 누수 사건의 원인도 인사에 있습니다. 통상 공공요금 납부 업무는 단속
단순 반복 업무로 하위직 직원이 맡아 담당자 변경이 잦은 건 맞으나 업무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위치의 팀장, 과장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매뉴얼이 잘 전달되지 않고 직원 간 인수인계 및 직무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또한 잦은 인사이동의 폐해이며 자체적 점검 시스템 없이 수도사업소의 사용량 격증 통보에 따라 누수 여부를 확인했던 것 또한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는 기술직 공무원들이고 인사의 권한은 서울시장이 있는데 잦은 인사를 구청장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청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해당 업무를 원래 치수과에 공원녹지과하고 네.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 뭐 공이 관계가 있는데 공이 다 이제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기술직들은 서울시에서 통합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통합 인사를 그 구청에 질문지 확인 안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 주요 질문 요지 보내드렸던 건 공원 녹지가 상수도 누수로 인한 예산 낭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진행 여부 확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왜 서울시장이 나옵니까? 아니 인사 이동 인사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구청 내 과장, 팀장 인사이동 말씀드렸고 이게 하위직 공무원 구급이 반복 업무를 하는 업무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아니, 제대로 안 됐고 격증 통보를 공원녹지과나 체크. 치수과나 이 기술직 인사는 서울시에서 통합 인사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뭐 김은하 의원님 질문 그대로 이어가 보면은 제가 인사이동 문제는 어차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보통 통상 자치구 정기 정보인사 상하반기 이외로 운영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정보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0회를 초과하는 구는 매우 드문데 동작구는 2025년 무려 26회입니다. 저는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죠. 구청 직원들 1,500명. 인사 관리하다 보면은 뭐 이런 장점도 있고 단점이 또 있다 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인사가 잦다 보면은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될까? 예를 들어서 모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하면서 만나서 앉아서 자리를 하는데 7번 바뀌었어요. 매일매일 제가 하는 일 핸드폰에 과장님들 업무 분과 바뀐 거 맨날 체크하고 또 변경합니다. 어디 전화하면 또 이동하셨다 하니까 한 과장님이 저희가 임기 3년 동안 7번 바뀌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가 아니죠. 공무원이 행정 공백이라는 게 생기고 인수인계가 공무원이 제대로 여러 가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또 옮겨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해왔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곳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노 구의원님 생각이시고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8월 그러니까 8일 이 공원 녹지과 기술직 인사 업무를 구청장이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2022년 8월 8일 동작구 수해가 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했던 사망자 흑석동 주민 이석기 고인 기억하십니까? 네. 저 그때 빈소에도 갔었는데 그 이후 책임진 이는 없었고 그대로 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사고 재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구청의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작구청 올해 3월 13일 수원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휴먼플러스의 청소, 제설 작업, 공원 이용 안내 등의 공원녹지과 업무를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위탁 운영을 맡긴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4월 20일 화요일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 고인 김모 씨는 업무 종료 후에 공원 내 대기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 후 휴식을 취하다가 귀가 중 공원 내 계단에서 사고가 발생한 실족사였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업체 선정을 하였기에 맡긴 지 한 달 만에 사고가 또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들 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데자뷰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앞에서도 맥주 축제 10억 피해자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얘기했을 때 동작구 이미지 실추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얘기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맡긴 지 한 달 만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 책임 부분에서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친 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더 면밀히 살피고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월 사건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 및 통장 워크숍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못 갔죠. 일정상. 2025년 본 예산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5,500만 원,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행정자치과에서 예산을 올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저희 의원님들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의결한 동작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워크숍 후기를 듣고 그 단톡방 내용들을 캡처로 봤는데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강연 너무 멋지시고 워크숍 행복하게 보내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1박 2일 워크숍 너무 훌륭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람을 쐬는 기회를 줘서 고마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는 구청장께서 역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등등등. 구청장님 찬양 일색이었습니다. 이게 구청장님이 사비로 뭐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다 모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길래 이렇게 구청장님이 다 만들고 자리 모실 워크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구회에는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보를 받는데, 이거는 이런 자치구가 있을까, 이런 구청장님이 있을까, 저는 혼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6월 17일 화요일 오후 워크숍 다녀오자마자 주민자치회 단체방에 구청장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단체방에. 동작구 주민자치위원 392명 중 270명이 그 해당 방의 단체방에 활동하고, 단체방에 구청장님께서 입장하셔서 글 쓰신 내용이 제가 동작구 각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여러 내용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동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또는 각종 일자리라든지 뮤지컬 등 행사를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구청장이 직접 주민자치회 방에 입장해서 각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여러 내용들을 올려드린다는 게 맞는 겁니까? 서울 25개구 구청장 중 주민자치회 단톡방에 입장한 구청장이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조그맣게 얘기하셔도 다 들릴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네요. 우리 구청장한테 윽박질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윽박이 아니고 지금처럼 말씀하셔도 다 들릴 것 같은데요. 네, 힘을 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주민들을 대변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주민자치 270명 그 안에 전부 다 구청장님을 지지하고 구청장한테 윽박지른 것처럼 지금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주민자치회 어떤 부분이 바르지 않다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또 각동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또 우리 동에서 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고, 또 주민자치회 또 여러 가지 모범 사례라든지 수범 사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현상이죠.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채팅방에 있는 주민자치 270명 모두 다 구청장님을 지지하고 거기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할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하는데, 그곳은 그 채팅방은 구청장님께서 들어가실 방이 아닙니다.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하고 구청장님께서 거기서 글을 올리고 하면은 그 담당 공무원들도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특별하신 겁니다. 그냥 다음에 구청장님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주민자치 단체방에 들어가 있는 구청장이 계신지. 25명 중에 24명이 안 들어가 있고 구청장님만 들어가 계시면 구청장님이 아주 특별하신 거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조치 부탁드립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지원과의 의전 업무 지침 최근 3년 히스토리 자료로 달라고 제가 하니까 마지막 바뀐 게 23년 5월 23일 거를 줍니다. 불과 얼마 전에 6월 14일 토요일 오전에 노량진 축구장에서 열린 어린이 축구대회에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제가 사무국장이니까 들었던 체육정책과의 얘기는 운영지원과 지침으로 정당 지역위원장은 행사 전에만 발언할 수 있고 행사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고 인사만 드릴 수 있습니다. 운영지원과 지침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누가 이렇게 의전을 합니까? 우리가 민주당에서 구청장하고 국회의원 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 상대당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예의는 갖췄습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존중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하지 식사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런 얘기합니까? 그리고 더 제가 자료를 받는 게 어이없는 게 그간에 우리 의전 지침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자료를 23년 5월달 걸 저한테 줍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님 보면은 3개월에 한 번씩 그 직이 바뀝니다. 구청장이 입맛 따라 바뀌는 거지 의전 지침도 그렇게 입맛 따라 또 바꿔 온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말씀이 너무 입맛이 뭡니까? 저 되게 입맛이 절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의원 부탁드릴게요. 구의원 품위를 좀 지켜주십시오.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날 유사명 위원장님께서 불참했기에 망정이지 참석했는데 발언도 못하고 인사만 하고 들어갔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린이들 행사는 가급적이면 정치인들 나와서 축사라든지 하는 것들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지하고 있고요. 의전 지침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공식적인 그 정당 행사가 아니고 공식적인 행정 행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정당의 운영위원장까지 하게 된다면 지금 뭐 우리 그 전병헌 우리 대표님 계시잖아요. 그분 계신 당도 있고 또 새로운 당에 그런 운영이 생기면 다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축사나 인사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안이 만들어진 거고 그 부분은 우리 이제 그 의원님들하고 의회랑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전명훈 대표님 얘기 나와서 너무 좀 어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지역 행사에 네. 모든 행사에 모든 당에 지금 뭐 지금 무슨 당이죠? 아주 뭐 전병헌 우리 대표님 계시는 그런 당도 당 있고. 이름도 기억 안 날 만큼 안 나오십니다. 그럼 왜 그 얘가 그렇게 전병헌 대표님 됩니까? 지금 우리는 어차피 이거 양당 그렇게 지역위원장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그 행사장에서 얘기하는 그 정치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 공기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행사의 취지와 반대되는 말을 할까요? 안 합니다. 본인 깎아먹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것까지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판단해라 지침 내리지 마시고 그 공무원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또 구의원들은 달라들고 그냥 명확한 지침 가이드 그대로만 가주세요. 그때그때 바꾸지 말고 6월 17일 날 운영지원과에서 또 다시 뭐 바꿨다 들었습니다. 바꿨다면은 지원과장님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그대로 지침대로 가주십시오. 이제 우리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 이상 바꿀 거 없습니다. 그 의전 지침은 지금 또 한 번 더 의회랑 상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소한의 예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 얘기가 나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저는 좀 특별한 장면을 봤습니다. 보통 조합장들이 빨간색 옷 입고 선거운동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조합이란 게 다 완공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 색깔 띠는 게 본인들한테 크게 좋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흑석동에서
일부 조합장들이 빨간색 옷을 입고 선거 운동을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얼마나 조합이 구청장과 긴밀하면 저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전 적잖이 놀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구청장 선거도 아닌데 무슨 구청장하고 긴밀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같은 당이니까 여쭤보는 그리고 겁니다. 조합장도 그 정당법에 따라서 엄연히 선거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데 크게 흑석동 조합 보면 4개가 있죠. 4개 중에 2개 조합은 아니, 그게 이제 제외하고 구청장 2개가 선거도 아닌데 되는데 구청장하고 긴밀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우리가 조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진행하려고 하면은 구청과 긴밀하고 구청장과의 관계가 좋아야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구청장이 지금 있었다. 그러면은 그 두 분이 나와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지금 구청장과 뭔가 긴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그리고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도시정비 일가에서도 조금 컨트롤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로 보기 불편합니다.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요. 지난 5월 8일 CTS 아트홀에서는 어버이날 효사랑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효사랑 콘서트라 쓰고 혼돈의 콘서트라 말하겠습니다. 이게 순리대로 모든 걸 준비하고 진행하면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그리 급했습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행사장 섭외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석 규모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것도 동작구청에 입점해 있는 국민은행의 후원을 통해서 15개 동에 현수막 그리고 문자로 홍보하고 선착순 400명만 입장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어르신들이 그거를 판별해서 오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딱 400명만 맞춰서 옵니까? 당연히 몰려서 올 거라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현장 통제는 당연히 불가한 거고, 제가 현장에서 너무 그 어르신들한테 죄송했어요. 그것도 어버이날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5월 8일. 어르신들 한 30명은 본인들은 선착순으로 왔어요. 표 받았습니다. 표 받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줄 서 있던 200여 명의 사람이 또 뒤에 있었잖아요. 소리 지르는 분들. 거기서 성질 급한 분들이 또 30명이 끼어서 들어갑니다. 그 표 받았던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어르신들은 화가 납니까? 그 어르신들 어디로 가신지 압니까? 구청에서 죄송하다고 대강당으로 모시고 왔어요. 실시간 중계로 보셨습니다. 그럼 집에서 TV로 보죠. 왜 거기에 갑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소리 지르고 못 들어가던 분들 언제 이렇게 선착순으로 돼 있었냐 클레임 제기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대강당으로 가서 TV로 봅니다. 그럼 집에서 보시죠, 편하게. 왜 그렇게 꾸미고 멋내고 나오십니까? 그분들한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최악의 어버이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기 제 앞에 계신 의원님들 그날 다 같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빈석에 앉았었습니다. 내빈석 너무 민망해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이라도 더 앉아야 되니까. 저희 류산명 지역위원장님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정리되는 거 보고 우리 퇴장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구청장님? 그 좋은 면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만 색안경을 끼시니까 자꾸만 박해가 참 컴컴하게만 보이시는 그럼 겁니다. 좋은 면 네? 말씀해 보십시오. 그 들어보겠습니다. 어버이날 아무 동작구 행사가 없었는데 그런 네. 어버이날 저녁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도 오실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만들었는데, 가요는 좋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행사를 한번 그 앞전에 한 달 전에 했는데 거기에 그 400명 자리에 다 차지 않고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또 그날은 또 어르신들이 또 인터넷 예약하는 게 서투르시니까 그렇게 많이 안 올 걸로 이제 추정을 했었던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사항들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거기 모신 많은 분들이 또 즐거워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분들이 또 오시는 바람에 또 우리 구청에서 모셨는데 영상으로만 본 게 아니고 또 그 가수분들이 또 몇 분은 또 오셔가지고 직접 한 번 더 공연을 해주는 그런 또 미담도 있었는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면 다음부터는 그 우리 어르신들 이런 행사는 이제 그런 거를 또 그 경험을 또 토대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면 되겠고요. 그 좋은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그 앉으셔서
그 행사를 보시고 즐거워했던 분들도 우리 구민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즐거움, 그 많은 분들의 미담 이런 것들도 들어보시고 또 그만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예약 시스템이 좀 구비됐던 점들 이런 점들은 좀 개선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게 그렇게 뭘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말은 그 구청장과 함께하는 직원분들한테 듣는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의원으로서 구청장님이 똑바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게끔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들었던 거는 아니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면 좋은데 미담보다는 이해합니다. 악담이 정치인이기 많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발언은 좋은데 그래도 좀 배려를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살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총선 지나고 나서 끝나자마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박상민 가수 특정 정치인 지지 발언하고 선거운동 했는데 우리 행사에 1,000만 원 넘는 돈을 주면서 초대한 게 맞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신경 쓰겠다, 개선하겠다 했는데 효사랑 콘서트에 또 선거운동하고 지지 연설했던 강진 가수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 발언을 했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건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가수가 지금 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가수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기호 따진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많고요. 근데 행정상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초대할 때 제발 좀 정치색 없는 가수들 얼마나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강진 가수 좋아합니다. 땡벌 노래 좋아합니다. 근데 안 맞다는 겁니다. 행사에 초대하는 거. 그거를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근데 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아까 살살 얘기했죠. 살살 얘기했는데 시정 안 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똑같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노성철 구의원님 정치인이시지 않습니까? 네. 뭐 말씀하시다 마십니까? 끝까지 해주십시오. 정치인이 여기 정치인 있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심성 이벤트에 집중하실 시간에 제가 구 예산부터 잘 집행되는지 돌아보시라고 또 하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15분 남았네요. 지난 2024년 말 연말에 오전 7시 30분까지 저희 예결위는 밤새서 진행됐습니다. 그중에 쟁점사항 중점이 하나, 경제정책과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이었습니다. 그 예산 1억 5천으로는 죽어도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를 앞서서 동작 구민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6.25조차도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면 끝까지 저는 예산 삭감을 외쳤는데 끝내 통과됐죠. 무엇보다 구청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통과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상반기의 성과로 바로 보여드리겠다고. 그 당시 12월 달에도 컨택한 업체 있다고. 근데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앱 개발은 완성되었다고 제가 구정 질문 준비하니까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운영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제가 앱 개발은 누구나 합니다. 3,000만 원 뭐 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운영하는 주체가 그 회사가 흑자를 남기면서 가야 되는데 누가 이걸 맡아서 하냐 이겁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이렇게 3개 업체 있죠. 요기요 배달 10건 들어오면 요기요 몇 건 들어올까요? 10건 중에 한 건도 안 들어옵니다. 20건 중에 하나 들어옵니다. 하나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쏠림 현상이 어디보다 심한 게 배달 플랫폼인데 그거를 1억 5천 예산 쓰겠다고 올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끝까지 삭감 외쳤는데 구청에서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 돈으로 우리 인프라 얼마나 좋습니까? 을지로나 서순락길처럼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야장 깔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해서 상인들 상권 활성화하는데 용역 심사 맡기는 돈이 훨씬 낫죠.
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스템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시장 쪽에서 이 시스템은 일반 말씀드린 그런 뭐 쿠팡이나 뭐 요기요나 이런 시스템하고 좀 다르고요, 결이 다르고, 우리 동작구만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떨이 상품. 예컨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놨다가 쉽게 상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버리기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기 전에 이것들을 유통이 될 수 있다면 우리 ESG 측면에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한 경제적인 그런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추진하는 거고요. 또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도보 이용 방식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방식인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청장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가 10.78%고 결제 수수료 3%. 대략 2만 원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면은 아니, 그 플랫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고 올라온 자료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2만 원 결제하면은 배달의 민족은 대략 9,000원 가져가고 쿠팡이 10,000원 가져가고 요기요는 7,000원 가져가고 땡교요는 4,000원 가져갑니다. 근데 동작구 플랫폼 그 운영 주체가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냐 제가 가정치를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600원 가져갑니다. 600원. 근데 이거를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 그게 나오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이 나오면 보시죠. 아까 뭐 구청장님께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야 떠나서 우리 상인들 좋고 우리 주민들 좋고 다 행복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1억 5천 시주에서 하는 거니까. 예, 1억 5천 예산이 지금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아직 집행 안 됐죠. 그러니까 1억 5천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갈 수 있게끔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구청만이 좀 만들 생각입니다. 예, 구청만이 추진해서 힘들고요. 시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 아니 이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거 결이 달라요. 이 동작구에서만 유통을 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려면은 서울시 전체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배달 민족이라든지 그런 유통 시스템과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고 이거는 우리 구민들의 도보 방식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요거는 좀 시스템이 나오면 그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비를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수시로 보면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돈 아깝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투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질문에서 뺐습니다. 빼고 그냥 이것만 그냥 말씀드리려고요. 그 투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건소장을 오랜 시간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속으로도 관리 소홀로 일어난 일로 구청장님의 책임이 될 것이고 그 투서의 내용이 거짓이어도 그 또한 그렇게 보이게끔 관리가 된 보건소장의 공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12월 8일에 국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자격 확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이 됐죠. 이제는 기존의 의사 면허 소지자만 보건소장을 할 수 있었는데 확대됐습니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으로 확대가 됐죠. 서울의사협회 이제 눈치 본다고 보건소장을 의사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의료업계 전반으로 대상을 확장해줘서 보건소장 공석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투서가 들어온 확인이 안 된 내용을 이렇게 네, 그래 확인이 협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두 개로 말씀드렸죠. 그 말씀조차 적정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 계속 안 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요. 네. 제가 질문한 거는요. 의사만 의사협회 눈치 본다 고집하지 마시고 의사
의료 직역을 확대됐으니까 그 안에서 보건소장이 왜 빠르게 그렇게 채용될 수 본인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눈치를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진짜 그러면은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대상을 확대시켜서 빠르게 보건소장 지금 하고 공백을 있지 채워질 수 있게. 않습니까? 저희 보건소장 공백이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구청장님? 보건소장이 왜 응모 안 하시는지는 알고 있어요. 알죠. 전국에서 보건소장 응모율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개정안에 따라서 우리 빠르게 가자 이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그냥 답변 지금 부탁드립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임기가 이제 저도 1년 남았습니다. 남은 1년 동안 국민들의 대변인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 구정 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